세상은 대한민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고작 선진국 기술을 베끼는 아시아 변방의 수준이라고 비웃었죠. 더구나 잠수함? 그건 독일이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전통 강국들의 전유물이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일은 이 모든 비웃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세계 해군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바로 장보고3 배치2 사업의 일본함 3600톤급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의 진수식이었습니다. 벌써 마음이 뿌듯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폭로할 내용은 단순한 군함 건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완전한 재정의이자 세계 해군 판도를 뒤엎을 가장 충격적인 게임 체인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영실함. 이 이름 석자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인 세종대왕 시절 치구기와 자경루를 만든 그 천재 과학자 말입니다. 왜 하필 군인도 독립운동가도 아닌 과학자의 이름을 이철의 괴물에게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곧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심해의 괴수가 왜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지 그 진정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차의 연비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한번 주유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죠. 게다가 기름을 전혀 넣지 않고도 3주 동안 계속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엔진이 고장나도 보조 엔진이 있어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장영실함이 실현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완성한 기적입니다. 장영실함의 공식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 배수량 3600톤급, 전장 89m, 전폭 9.6m. 기존 장보고3 배치원인 도산 안창호급보다 600톤이나 커졌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뭐가 대단한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600톤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핵심은 바로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잠수함에 넣었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형 디젤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실전 탑재한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시도하긴 했지만 실전 배치 규모와 기술 완성도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앞서 나갔습니다. 기존 잠수함들은 납축 전지를 썼습니다. 무겁고 용량도 작고 충전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들은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해야 했습니다.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적의 레이더와 위성에 노출됩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충전하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들통나는 겁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다가 숨 쉬려고 고개 내미는 격이죠. 그런데 장영실함은 다릅니다. 리튬이온 전지 덕분에 에너지 밀도가 납축 전지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무게, 같은 부피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잠항 거리가 160% 증가했습니다. 잠항 기간은 300% 이상, 즉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3주간 연속 잠항이 가능합니다. 21일 동안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나라 잠수함들이 일주일마다 충전하려고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 때 장영실함은 그 밑에서 유유히 유령처럼 작전을 계속합니다. 적이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바다 밑 200m, 300m 깊은 곳에서 3주 동안 잠복하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조 추진기입니다. 만약 주 추진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잠수함이라면 그 자리에서 표류하거나 긴급 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급 부상하는 순간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죠. 장영실함은 다릅니다. 보조 추진기를 별도로 탑재했습니다. 주 추진기가 맛이 가도 보조 추진기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의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예비 엔진까지 달린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영실함은 3주간 잠항 가능, 거리는 1.6배, 기간은 3배 이상 늘었고 비상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까지 갖췄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폭로할 진짜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언론은 장영실함의 성능 향상만 이야기합니다. 배터리가 좋아졌다, 오래 다닌다, 조용하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전략적 타격 능력과 유령 같은 은밀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적이 우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든 적을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타격 능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실함의 함체가 600톤 커지면서 내부 공간이 대폭 확보됐습니다. 이 공간을 뭐에 썼을까요? 승무원 휴게실을 넓힌 게 아닙니다. 바로 수직 발사관을 늘렸습니다. 배치원인 도산 안 창호급은 수직 발사관이 6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함은 10문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위력이 달라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육상의 적 기지, 적 지휘부, 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상 기지에서 쏘는 미사일은 적이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는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 초반에 적이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군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 위치를 적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잠수함은 다릅니다. 바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영실함처럼 3주간 잠항하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놈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억지력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가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서 때린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찾을 수도 없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수직 발사관이 신문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한 번 작전 나가서 10발의 전략 무기를 연속으로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격력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 타격, 포화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적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한두 발로는 안 됩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쏴서 적의 요격 능력을 마비시켜야 합니다. 장영실함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 병기 타격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은밀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들키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잠수함 제조국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장영실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소음 및 진동 저감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선체 설계부터 다릅니다. 프로펠러 형상, 추진축 배치, 엔진 마운트 방식, 모든 게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선체 표면에는 특수 타일을 붙였습니다. 적 소나가 쏜 음파를 흡수하는 고무 타일이죠. 이걸 붙이면 음파 반사가 줄어들어 적 소나에 잘 안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것처럼 장영실함은 소나파를 흡수합니다. 레이더 스텔스가 아니라 소나 스텔스인 겁니다. 그런데 장영실함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발구평 소나, 학술 용어로는 컨포멀 어레이 소나입니다. 기존 잠수함들은 소나가 함수, 그러니까 잠수함 코 부분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앞쪽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측면이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적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발구평 소나는 뭡니까? 잠수함 선체 측면을 따라 말발굽 모양으로 소나 센서를 쭉 배치한 겁니다.
앞쪽뿐 아니라 좌우, 심지어 후방까지 거의 360도 전 방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적 잠수함이 우리를 몰래 뒤에서 따라온다. 걸립니다. 적 수상함이 측면에서 접근한다. 미리 탐지합니다. 적 어뢰가 날아온다. 조기에 포착해서 해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의 탐지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원거리 표적 탐지 능력이 강화됐다는 건 적이 우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적을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선제 타격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놈이 이깁니다. 장영실함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투 체계와 AI 기술까지 접목됐습니다. 수많은 소나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건 적 잠수함이다. 이건 고래다. 이건 상선이다. 자동으로 구분해 줍니다. 승무원의 판단 부담이 줄어들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영실함은 열무늬 수직발 사관으로 SLBM을 쏠 수 있고 360도 전방위 소나로 적을 먼저 탐지하며 소음이 거의 없어 적은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해의 유령, 보이지 않는 타격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괴물 같은 잠수함이 우리 안보에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황금 거위입니다. 장영실함의 이름이 왜 장영실일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그것도 노비 출신에서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과학기술로 나라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이 이름이 제정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잠수함이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는 상징입니다. 둘째, K방산 수출의 간판 모델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의도입니다. 장영실함의 국산화율은 약 80%입니다. 80%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1983년 해군이 첫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40년간 쌓아온 기술의 결실입니다. 처음엔 독일에서 완제품을 사왔습니다. 그 다음엔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손으로 합니다.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전지, 국산입니다. 전투체계, 소나체계, 선체 강판, 모두 국산입니다. 물론 일부 정밀 부품이나 센서는 아직 수입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의 80%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화오션에 캐나다 실무진이 방문했습니다. 장영실함을 보러 온 겁니다. 폴란드, 호주,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잠수함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운영할 기술과 인력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이 쉽습니다. 그런데 기존 디젤 잠수함은 성능이 애매했습니다. 장영실함은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디젤 잠수함이지만 핵잠수함의 버금가는 자막 능력과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가격은 핵잠수함의 절반도 안 되고요. 이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핵잠수함은 못 사고 그렇다고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부족하고 딱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라들에게 장영실함은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사업 하나만 따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사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섭니다. 캐나다가 샀으니 검증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K방산의 역사를 보십시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팔렸습니다. 그러자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까지 줄을 섰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팔렸습니다. 그러자 사우디, UAE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영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출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로 올라선다는 뜻입니다. 장영실의 이름이 세계 바다를 누빈다.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갑니다. 장영실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철판을 두드려 만든 쇳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40년 기술 축적의 결정판이자
세계 해군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혁명적 무기체계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3주간 자망하며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열문의 수직 발사관에서 SLBM을 쏘아 육상 깊숙한 곳까지 타격합니다. 말발구평 소나로 360도 전방위를 감시하며 적을 먼저 포착합니다. 보조 추진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산화율 8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영실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수식이 끝났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진수된 장영실함은 이제 약 2년간의 시험평가 기간에 들어갑니다. 해상시운전, 무기체계 시험, 자망 성능 검증, 승무원 훈련,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2027년 말 드디어 해군에 인도됩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됩니다. 동해 어딘가, 서해 어딘가, 남해 어딘가에서 장영실함은 조용히 자망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적들은 알 수 없습니다. 장영실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그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력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부대가 남침을 꿈꿉니까? 장영실함이 그 항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역을 넘보려 합니까? 장영실함이 수중 어딘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도발합니까? 장영실함이 그 밑바닥을 유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양 강국의 힘입니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석유, 천연가스, 식량, 원자재 모든 것이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 해상 수송로가 끊긴다면 2주 안에 나라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가장 강력한 해양 통제 수단입니다. 수상함은 눈에 보입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장영실함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감시자, 보이지 않는 타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장영실함은 배치2의 1번함입니다. 뒤에 2번함, 3번함이 건조될 것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전체 계획은 9척입니다. 배치1 3척은 이미 진수됐고 배치2 3척이 건조 중이며 배치3 3척도 계획돼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9척의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디젤 잠수함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3대 잠수함 강국 반열에 오릅니다. 아니, 성능을 따지면 우리가 1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83년, 불과 42년 전입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중고 잠수함을 사왔습니다. 돌고래급이라고 209급 잠수함이었습니다. 1200톤짜리 작은 잠수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독일제 완제품을 수입한 겁니다. 그로부터 40년, 우리는 3600톤급 최첨단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기술로 건조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것은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FA-50 전투기, 그리고 이제 장영실함까지.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폭삭이 수준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합니다. 우리는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혁신합니다. 장영실이 그랬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 제약 속에서도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에 그는 수많은 과학기기를 발명하고 개량했습니다. 중국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장영실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장영실처럼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다. 이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선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폴란드가, 호주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잠수함을 우리에게 팔아달라. 이것은 시작입니다. K방산의 황금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장영실함이 첫 수출에 성공하는 순간 전 세계 잠수함 시장에 한국 태극기가 펄럭일 것입니다. 2027년 말 장영실함이 해군에 인도되는 그날, 그날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입니다. 장영실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심해 속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 거대한 철의 괴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동맹이 신뢰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 이름. 장영실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자긍심. 대한민국 해군력의 상징.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장영실함에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통일 대한민국 이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장영실함의 위대한 항해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바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